아무래도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중순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선고가 그 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심 선고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소송 기록을 보내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과정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네.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4월 말 정도에 이런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 대법원에서는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하고 이 한 달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뭐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으로서 쓸 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무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히려 재판부에게 나의 사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 내가 모든 것을 털고 무죄로서 국민들 앞에 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서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얘기했다면 쌍방이 다투는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이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 국민의힘에 있는 원내대표는 다툼의 한 측인 이재명 당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따르시면 된다.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180일 꽉 채워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가 판단할 문제인 거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누릴 자기 방어권을 다 누리되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윤 대통령 선고 날짜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3월 26일로 어제 나왔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 보면 최종심 날짜가 이제 언제가 될지 대법원 판단이 언제가 될지 이게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본다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의 기한은 6월 26일까지입니다. 핵심은 이전에 언제 이뤄질 것이냐 이것이 가장 그렇겠죠. 중요한 문제겠죠. 아무래도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중순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선고가 그 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심 선고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소송 기록을 보내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과정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네.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4월 말 정도에 이런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 대법원에서는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하고 이 한 달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에 이 선고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짧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중순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떤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어떤 혼란과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가장 유심히 들었을 아마 국민의힘일 것 같은데 강준현 대변인 일단은 이 대표는 대선 전에 이거 판결 받듯이 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사법적인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으로서 쓸 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무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히려 재판부에게 나의 사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 내가 모든 것을 털고 무죄로서 국민들 앞에 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말하자면 항소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리고서는 그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는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간도 뭐 풀로 채우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소심 때도 그 문제가 있었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뭐 폐문무죄, 이사불명 이런 형태로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시간을 끌고 그리고 그 서류를 받은 다음에는 20일 후에 그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 것도 항소심 때 시간을 거의 다 썼었거든요. 네.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안 받다 보니까 항소심 법원에서 민주당 당대표실로 인편으로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대법원 선고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차들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인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의문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당당하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털고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1심 판결에도 나올 수 있게 속도감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표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것처럼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셉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중도 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을 곱절로 하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보면 최근에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사기꾼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 굉장히 둘 간에 감정 싸움도 있었었고 또 중앙대 법대 선후배 관계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연일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뭐 제가 또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어가지고요. 뭐 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나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내 거짓말했잖아요. 의원이니 요원이니 인원이니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시민의 계엄군을 폭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거기다가 경고성 평화로운 계엄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 선관위에 맨 처음에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좀 상황이 좀 힘들게 되니까 내가 보내긴 보냈는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당에 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맞는 거죠.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엄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내세우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재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검사들한테 공소장 변경을 해라. 너 예를 들면 니네들이 얘기하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발언이 어떤 건지 특정을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라는 얘기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2심 재판부가 무슨 얘기야. 정확히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적시를 해줘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서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얘기했다면 쌍방이 다투는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이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 국민의힘에 있는 원내대표는 다툼의 한 측인 이재명 당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따르시면 된다.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180일 꽉 채워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가 판단할 문제인 거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누릴 자기 방어권을 다 누리되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꺼내 들고 이재명 대표 업무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은 이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소 유지 업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판은 형사소추에 포함이 되므로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자 강준혜 대변인, 네.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거 두고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분분하다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재판 자체도 중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다수설이면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왈가왈부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조금 아까 전현희 의원이 한 이야기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라는 확신을 오히려 국민들께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당당하다면 본인이 그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본인 임기 초반에라도 이것을 털고 가고 싶다. 나 이거 임기 내내 이것으로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털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렇게 본인이 본 교과서에는 다 그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저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도 이재명이 유죄가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귀결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또 계속 속도감을 말씀하시는데요. 형사재판입니다. 인신을 구속당하는지 아닌지의 문제예요. 재판 다 아시잖아요. 피고인들 측에서 재판관들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 소송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 이름을 한번 빼보자고요. 헌법 제84조가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네.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법학자들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용어 해설에 뭐라고 나와요? 형사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거예요. 소 제기만이 아니라 재판까지도 수행하는 절차들을 포함하는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해서는 소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법상.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검사가 기소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 해설의 문제랑 여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닐 수 있겠죠.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비판들은 정당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학자들 입장에서요. 당연히 한국법제연구원에 나와 있는 법령 용어 해설에 따라서 헌법들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좀 다수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정지되느냐 그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내란죄만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도 같이 조사를 했지만 이거는 지금 이 불소추 특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부터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 뭐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는 한번 거예요. 반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법령은 법령집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다 새로운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네, 거기에 정치적인 용어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아마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